안녕하세요. 파브리 지용의 지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파브리 환우분들 중에서 다른 병으로 오인이나 오진을 받아서 초반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브리병을 병원에서 검사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파브리병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브리병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클래식 타입, 전형적인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비전형적인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타입,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클래식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건 피부에 나 있는 검붉은 발진인데요. 이 검붉은 발진은 가렵거나 피부병처럼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나 있는 건데 그런 겁니다. 온몸에 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이런 부분, 손등에도 있고 손바닥에도 있고 팔뚝, 이두, 가슴에도 있고 허벅지, 팔꿈치, 그다음에 고관절,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 그다음에 서해부, 입술에도 이런 데도 거울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에 이제 점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상 통증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걸로 따지면 통증이 가장 첫 번째인데 알아보기 쉬운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발진을 먼저 했고,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자기가 자신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과 발이 타는 듯한, 그리고 칼로 찌른,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고요. 스트레스나 운동, 열, 그다음에 피곤함, 그다음에 기후병 변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다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손과 발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지동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몸이 다 아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관절이 너무 아팠었어요. 이제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염이다 이렇게 많이 오진을 받으셨었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소화기관장인데요.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매번 식후에 바로 나오고 배가 많이 아파요. 요새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복통이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밥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배가 아프고 그래요. 배가 많이 아프고 뭔가에 하지도 않더라도 복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브리 환우분들 중에는 살이 찌신 분들이 그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영양분을 빤 다음에 영양분들을 이제 몸에서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대변으로 내보내면 이제 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 자체가 건강한 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단하고, 왜냐면 영양분을 이제 몸에서 흡수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 하면 이제 설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못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변비에 걸려본 적이 없고, 맨날 설사를 하니까 변비에 걸려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배가 아픈 줄 알았어요. 막 찌릿하고 통증이 오고 배가 배 아픈데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안 아픈데 화장실을 가? 화장실은 배가 왜 안 아프지? 3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어때? 그냥 그런 느낌이 오지. 그냥 그런 느낌이 오지. 뭐지? 왜지? 이래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뭔가 이제 아랫배 쪽이나 뭔가 이제 느낌이 와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배가 아파야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야? 아무튼 이제 밥 먹으면은 이제 한 10분, 20분 이내에는 이제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를 좀 많이 하고, 아무튼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땀인데요. 땀이 안 나는 경우. 이건 이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몸 안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효소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성분들보다는 그런 퍼센테이지나 이런 땀 같은 경우가 나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0%를 가지고 있어서 땀이 나질 않았었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손에 땀이 있다, 손에서 땀이 난다 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에 4가지는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파브리병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비정형적인 타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뭐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없거나 가벼워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타입보다는. 그런데 이제 대신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 심장, 혈관 이상, 이거 뇌혈관 이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눈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안에서 이제 눕는다고 해야 되나,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견이 되고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가 신장, 심장 이런 것들이 다 이상이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했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뭔가를 하지를 못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꺾였어. 이미 꺾였어.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막 그래요. 나 어떻게 했지? 나 어떻게 살았지?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간호사분들이 나 이런 환자를 처음 봤다, 이렇게 밝은 환자를 처음 봤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또 막 그렇게 그랬죠. 유전자 변형이면 뭐 날개가 생기든가 하늘을 날 수 있던가 순간이동을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랬죠. 근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뮤턴트, 돌연변이에 대한 영화들이 좀 나왔었어서 엑스맨, 울버린에 나오는 그 시리즈에 나오는 엑스맨 시리즈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왜 난 못 나는 거지? 왜 나는 날개가 없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파브리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알차게 올 수 있을까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